밤에 듣는 조선 야담. 옛날 옛적 경기도 어느 마을에 박진사라는 사람과 그의 사촌인 박서방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사촌지간인 두 사람은 둘 다 성이 박씨였지만 달라도 너무나 달랐지요. 박진사는 성품이 아주 어지러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선비였지만 그의 사촌 박서방은 일자무식에 욕심 많고 인정 없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박서방이 암탉을 놓아 길렀는데 암탉이 알을 낳게 되면 수탉이 있는 집에 찾아가서는 알을 돌려주곤 했지요. 우리 집에는 암탉밖에 없네. 이 알은 자네 집 수탉이 교미하여 낳은 것이니 자네 것일세. 처음 알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웬 떡이냐 하며 좋아했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니 마을 사람들은 양반 박서방이 지나치게 야근 척을 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머리가 돌았나 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봄이 되자 박서방은 다 자란 황소를 사다 놓아 길렀지요. 그러더니 가을부터는 집집에서 송아지를 낳게 되면 곧장 찾아가서 그걸 끌고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송아지 주인들은 황당하여 소리쳤습니다. 왜 남의 송아지를 끌어가는 것입니까? 자네 집 수탉이 우리 집 암탉과 교미해서 낳은 알을 내가 몽땅 돌려주지 않았나? 이 송아지는 내 집 황소가 교미해서 낳았으니 그러면 우리 집 송아지가 아니고 뭐인가? 박서방은 이처럼 억지를 부려가며 소를 끌어갔지요. 그는 이렇게 양반이란 이유로 백성들의 재물을 마구 긁어가는 악한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궁색해 보이는 중년 부부가 들었습니다. 그들의 옷은 남노하기 그지없었고 얼굴엔 광대뼈가 드러나고 눈은 괭하니 들어간 것이 그냥 봐도 좋기 사나흘은 굶은 사람들 같았지요. 부부는 마을로 들어와 큰 기와집 대문 앞에서 서성였는데 그 집은 다름 아닌 박서방의 집이었습니다. 다 저녁이 되어 오늘도 어디선가 송아지를 끌고 오는 박서방이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 부부를 보고 물었습니다. 니시오. 혹시 이 집 주인 되십니까? 그렇소만. 무슨 볼일이오? 저는 원래 동초에 사는 사람이온데 연명하기조차 어려운 처지라 혹시 이 댁에 의지하여 하찮은 목숨이나마 보존할 수 있을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박서방은 부부를 찬찬히 위아래로 흩어보더니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댁들에게 내줄 방도 양식도 없으니 그런 일이라면 저 위에 박진사 댁으로 가보시오. 저기 나으리 헛간이라도 좋습니다. 그저 박서방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방님, 이러지 말고 저 사람 말처럼 박진사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시지요. 그래야 할 것 같소. 세상 저리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이 있다니. 부부는 또다시 힘들게 발걸음을 옮겨 물어물어 박진사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진사 어르신, 무슨 일인가? 저기 대문 앞에 웬 사람들이 찾아와 진사 어른 뵙기를 청합니다. 그래? 대체 누구라던가? 글쎄요, 저도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어디 동초에서 살던 사람들이라 하옵니다. 일단 드리거라. 네, 진사 어른. 이 집 하인의 안내에 따라 집 안으로 들어온 부부는 박진사를 마주하자 공손히 절하며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래, 날 찾아온 연유가 무엇이오? 여쭙기 황송하오나 저는 샘물 동초에 사는 사람이온데 연명하기조차 어려운 처지라 진사님 댁에 의지하여 목숨이나마 보존하려고 이렇게 찾아왔사옵니다. 부디 거둬주십시오. 박진사가 가만히 부부의 행색을 보니 정말로 사정이 딱해 보였죠. 자기를 의지하려고 찾아왔다니 마음 착한 박진사는 그들을 거두기로 하고 하인에게 서쪽 방을 내어주라고 일렀습니다. 이튿날부터 부부는 박진사의 집안에 머무르며
남편은 백정이를 쫓아다녔는데 그의 성이 이씨니 모두 그를 이백정이라고 불렀지요. 때는 섣달금음이라 여기저기서 소를 잡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 백정은 이곳저곳을 다니며 소를 잡아주고는 살코기를 한 칼씩 싹둑 패내어 이건 박진사님께 드릴 것이라며 꼬챙이에다 꿰어놓곤 했지요. 그래도 사람들은 이 백정이 박진산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라 누구도 감히 그의 태도에 무어라 말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백정은 쇠고기를 서너 꼬챙이씩 해와서는 진사의 상에 올리도록 했으니 박진사도 그의 정성에 탐복하였지요.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백정은 열심히 일하여 얼마간의 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밤, 이 백정은 고기 안주를 잘 마련한 후 술을 받아서 박진사가 거처하는 사랑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진사나리, 안에 계십니까? 들어오시게. 수년 동안 진사님의 보살핌 아래 많은 폐를 끼쳤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돈도 모았고 해서 내일 고향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그래서 약소한 술이나마 올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 자네도 그동안 고생 많았네. 아무쪼록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탈하게 잘 사시게. 고향이 괴산 땅이라 했는가? 내 진사나리, 내 언젠가 괴산 땅을 지날 일이 있으면 한번 보세. 고맙습니다. 이튿날 이 백정은 한번 꼭 찾아오십시오라는 말을 끝으로 박진사에게 하직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박진사는 서산 군수로 있는 자기의 육촌을 만나러 가던 중 괴산이라는 곳을 지나게 되었지요. 여기가 괴산이군. 박진사는 때마침 자신의 집에 거처하던 이백정이 떠올라 그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보시게. 네, 나으리. 이곳에 혹시 이덕형이라는 사람이 사는가? 아, 이 참판 어르신 댁 말씀인가요? 그 무슨 소리인가? 참판이라니. 분명 찾으시는 분 함자가 이 덕자 형제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지. 이 길로 쭉 가시면 큰 담장 너머로 감나무가 보이는 집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이 이 참판 어르신 댁이옵니다. 참판이란 소리에 박진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길에서 만난 사람의 말에 따라 박진사는 감나무가 보이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리 오너라. 박진사가 문 밖에서 부르는 소리에 누군가 대문을 열고 나오는데 이 집의 청직이었지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곳이 혹 이덕형이라는 사람의 집이오. 맞습니다. 대감마님을 찾아오셨습니까? 글쎄 옳시다. 지나가다 오래전 알고 지내던 사람이 이곳에 산다고 했던 기억이 떠올라 찾아왔소만. 혹 이 마을에 이덕형이라는 사람이 또 있어? 이 마을뿐만 아니라 고을 전체에 이덕형이라는 함자를 쓰시는 분은 우리 대감마님 뿐이옵니다. 허허, 참으로 요상하구려. 니신지 모르나 우리 대감마님을 찾아오셨다니. 일단 안으로 드시지요. 대감마님께서도 마침 사랑채에 계십니다. 청지기를 따라 박진사는 이 집에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대감마님, 양주 땅에서 박진사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뭐라? 박진사라는 소리에 사랑채의 문이 활짝 열리더니 한 사람이 버선발로 달려나와 맞는데 자세히 보니 지난날의 이백정 아니겠습니까? 비단옷에 정자관을 머리에 쓴 이백정의 모습에 놀란 박진사가 물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일단은 안으로 드시지요. 자세한 이야기는 안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에서 박진사와 마주한 이덕형은 지난 시절 박진사의 집에 의탁하고 살아야만 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조선 성종 때 병조 참판을 지냈던 이덕형은 연산군이 왕위에 오르면서 임금의 포악한 행실에 머지않아 자신에게도 화가 미칠 것을 예견하고 도망치듯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져 살다 박진사의 집에 의탁하여 살았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연산이 폐위되고 고향에서 편히 살게 된 것이죠. 그때는 내가 사람을 몰라봤소. 아니외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다 진사님 덕분이니 그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이덕형은 며칠 동안 박진사를 집에 머물게 하면서 극진히 대접하였고, 박진사가 서산으로 떠나려 하자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꼭 들려 쉬고 가라고 신신당부를 했지요. 꼭 좀 들렸다 가주십시오. 이리 극진히 대접을 받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떠나는데 또 다시 찾아와 폐를 끼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하해와 같은 진사님의 은혜를 목숨 다하는 날까지 어찌 갚겠습니까? 부디 사양치 마시고 꼭 좀 들려주십시오. 그럼 그리하겠소. 그리고 달포가 지나자 서산으로 갔던 박진사가 이덕형의 마을로 들어오자 이덕형의 집 청지기가 미리 박진사를 마중 나와 있었죠. 그렇게 며칠을 묵은 박진사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말 한 마리에 물건을 가득 담아 실어 놓아 보니 한쪽에는 인삼을 가득 담아 놓았고 다른 한쪽에는 무명, 명주와 같은 옷감을 가득 담아 놓았습니다. 약소하지만 가지고 가십시오. 박진사는 거절하다 못해 할 수 없이 그대로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그것을 본 박진사의 사촌 박서방은 욕심이 나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촌 형인 박진사가 나들이 한 번에 적잖은 물품을 얻어온 것을 보자 욕심이 굴뚝처럼 치밀어서 캐고 들었습니다. 형님, 괴산에 먹을 게 많습니까? 이 사람아, 괴사는 자네도 알다시피 작은 거울인데 먹을 게 뭐가 있겠나? 먹을 게 없다면서. 형님은 어디서 그렇게 많은 걸 얻어왔소? 사촌 동생이 집요하게 따지고 들자 박진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집에 와 있던 이백정이 사는 괴산을 찾아갔더니 은혜를 갚는다고 싸주기에 할 수 없이 가져왔노라고 말하고 말았지요. 박서방이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형이 저렇게 많은 물건을 가져온 걸 봐선 양반인 자기가 가서 한번 윽박지르면 백정인 그놈은 무서워서라도 벌벌 떨면서 한술에 가득 담아줄 것으로 생각했지요. 그래서 이튿날 새벽에 괴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박서방이 괴산 땅에 들어가 이덕형이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가니 정자관을 쓴 백정이 장죽을 입에 물고 마루 위에 앉아 있질 않겠습니까? 박서방은 그 꼴을 보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쳤습니다. 저런 백정놈의 자식 같으니라고. 내까지 놈이 감히 정자관에다 장주까지 꼬나물고 양반인 채를 해. 냉큼 꿇어 엎드리지 못할까? 이덕형이 내려다보니 완전 날강도로 유명한 박진사의 사촌 동생 박서방 아니겠습니까? 이덕형은 그 꼴을 보고 있다 점잖게 하인을 불러 분부를 내렸습니다. 여봐라, 저기 저 미친놈을 붙잡아다 광에 가두도록 해라.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장정들이 달려들어 박서방을 제꺽 붙잡아 광에다 집어넣고 밖에서 자물쇠를 덜컥 잠갔습니다. 박서방은 사면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광에 갇히고 나자 더욱 기가 막혀 소리를 쳤지요. 이 벼락을 맞을 백정놈아. 냉큼 나를 풀어주지 못할까? 애들아,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 찜질이 제격이니라. 저 녀석이 미쳐서 날뛰며 헛소리를 하니 침이나 놓아줘라. 미친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침이라더라. 가까이 갔다가는 미친 개한테 물릴 수도 있으니 긴 장대 끝에다 송곳이나 돗바늘을 박아서 사면에서 사정없이 찌르도록 해라. 네, 대감마님. 하인들이 잠깐 사이에 장대 끝에다 송곳과 돗바늘을 박아가지고 통발 안에 든 쥐 찌르듯 이쪽 저쪽에서 찔러대니 사촌 동생은 아프다고 소리치며 광안을 뱅뱅 돌았습니다. 이쪽으로 피하면 저쪽에서 찌르고 이쪽으로 피하면 저쪽에서 찔러대니 앉으려야 앉을 수도 서 있으려야 서 있을 수도 없었지요.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사람 살리라고 소리를 지르다 한참이 지나자 맥이 빠졌는지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린 그는 또다시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놈의 백정놈아, 어디 두고 보자. 양반을 괄시한 내 놈의 껍질을 벗기고 삼족을 멸하게 하도록 내 서산 군수인 조카에게 고발하고 말 테다. 그러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방에서 또 침으로 찔러대니 그는 끝내 실신한 채 입을 봉하고 말았지요. 그때 이덕형이 호령하였습니다. 이제는 저놈의 미친 병이 떨어진 모양이니 내쫓도록 해라. 박서방은 아픈 것도 잊은 채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달아났습니다. 남의 재물을 톡톡히 털어가려던 양반이 미친놈으로 몰려 몰매만 맞고 쫓겨나고 만 것이죠. 화가 난 박서방은 그 길로 서산군수인 조카를 찾아가서 상놈인 백정에게 당한 억울한 사정을 상소했습니다. 삼촌이 백정놈한테 미친 게 몰리듯하여 성한대라곤 한 군데도 없이 온몸이 벌집이 되어 나타난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한 서산군수는 형방을 불러 백정놈을 당장 잡아오라고 했지요. 이에 형방이 나절과 함께 박서방을 앞세우고 백정의 집에 와보니 그 백정이란 사람은 바로 병조 참판을 지낸 이덕형 대감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로 저 미친 자와 함께 왔는가? 그 말에 형방은 옆에 서 있던 박서방을 보고는 눈을 끔뻑거리다 말했습니다. 내 참판 어른, 제가 미친 자의 말을 듣고 미쳤었나 봅니다. 지금 당장 이자를 끌고 가 혼쭐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시게. 형방은 즉시 나졸들에게 명하여 박서방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뻔히 두 눈을 뜨고서도 태산을 몰라본 진짜 미친놈이라며 눈이 빠지게 욕을 해대고 나서 이리저리 따기를 올려붙였지요. 그 바람에 개 잡은 포수처럼 우쭐거리며 쫓아왔던 박서방은 또 뺨을 맞고 말았습니다. 어찌 되었는가? 그게 그 사람이 군수님 삼촌이 아니라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글쎄, 이덕 형대감을 보고 백정이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하마터면 저뿐만 아니라 군수님도 요절이 날 뻔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